댄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의 댄스. 근데 이게 책 표지가 이렇게 인형이네요. 누군가가 조종하는, 줄로 조종하는 그런 인형이 책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유동규 전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마리오네트라고 그래요. 예.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꼭두각시. 꼭두각시. 네, 이제 꼭두각시인데 이제 이 꼭두각시는 원래 쓰는 사람들이 네. 마음대로 쓰다가 용도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예. 버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지금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이재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조종당하는 사람들. 아, 이재명이는 뒤에 줄 잡고 있어요? 네, 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들을 이용하고 저는 이재명을 가리켜 갖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이이첨 같은 사람이다. 이이첨이. 예. 그러니까 광해군을 몰락하게 만든 그 이이첨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다 꾸민 일들을 남한테 다 미루어 놓고 예. 그거를 이제 토벌한 척하면서 또 오히려 토벌한 척하면서 예, 자기의 그거를 올리는 그래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오네트가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왜 극중극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오네트 네. 여기는 이게 이제 유동규 사장일 수도 있고 네.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럼 네. 요 뒤에 줄 잡고 있는 자는 이재명이 되는데 네. 이재명이 뒤에도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갖고 네. 이재명이도 일종의 꼭두각시고 그 네. 뒤에 더 음흉하고 무서운 자들이 네. 지금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남들을 조종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네. 자기 뒤에 달린 줄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 머리글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제 감옥에서도 한번 그랬고, 네. 그때 여기 수면제 50알? 예, 50알. 그게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런 겁니까?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구속되기 전날, 전전날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그때 정진상입니까? 뭐든지 뭘 하여튼 먹고 빨리 어떻게 되라.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정진상 그러니까 김용이 도망가라 그랬죠. 아, 김영희가 이제 예. 우리 유동규 사장한테 도망가라. 예. 정진상이 너를 위해 가지고 음. 해가지고 중앙지검장하고 예, 지금 쇼당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고 있으니까 잠깐 피해 있어라. 예, 우리가 피해 해결해 있어라.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흘만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경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 온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확정되면 순간 그러면 우리 이제 아무도 끝난다. 못 건드린다. 열흘만 피해 있어라. 열흘만 피해 있어라. 실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믿으셨어요. 믿었죠. 그래서 피하시려고 하셨고. 피하기에는 예.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중앙지검 가려고 중앙지검 앞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하, 예.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양복 차림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산에 도망가냐. 구두 신고. 예. 게다가 10월 이제 접어드는 날이거든요. 아하, 예. 춥잖아요. 네. 태백산에. 이거 추운데 지금 이거 양복 그때 산에 안 가신 게 목숨 구하신 거네. 예, 아이고 그때 산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정진상이 만약 가라고 그랬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김용이랑 정진상이는 조금 달랐습니까? 정진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명령체계고 이제 김용은 그래도 이제 형이죠, 형. 형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면 오다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하고 김용이가 좀 급이 달랐네요. 그거는 뭐 이재명을 아는 모든 사람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언론이 자기를 다루거나 예.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거는 이재명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진상이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건 내가 이재명이다 이거네. 네, 나를 갖다가 하는 거는 거론하는 거는 이재명을 거론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예. 그러면 이재명이도 정진상을 그렇게 인정하고 김용현을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와서 네. 보면은 마지막 이재명 앞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항상 모든 관문을 예. 정진상을 거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진상 통해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이런 언론 그 기사 보면 네, 네.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아하, 이재명이가 그렇게 예, 얘기한 적이 얘기했습니다. 있죠. 예.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정진상한테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정진상이 그랬다고? 예. 나는 미처 몰랐네. 진짜 나쁜 놈이네. 마지막 예. 그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이재명은 철저히 저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예 외에는 예. 자기 애만 굉장히 강하지 그 외에는 예 어떤 애착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남이라고 그래버리고. 남이라고 그래버리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의 아들이 왜 그러냐 그러고 자기 아들이 그러면 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이중잣대. 네. 자기의 보는 시선에서만 네. 예,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그러면 이 김혜경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날 새벽 2시에 예. 안하골절이 온 거는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특이하죠. 예, 예. 그게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하골절은 거의 올 수가 없는 거로. 넘어져서 안하골절이 오는 경우, 안하골절이라는 게 이쪽을 맞아서 이게 좀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골절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주먹으로 세게 맞지 않는 그렇지. 예. 이게 넘어져서 부딪혀서 이게 안하골절이 오는 그러면은 경우는 거의 없지. 실명이 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뾰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있어야 안하골절이 올 텐데 여기가 부딪혀가지고 다칠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눈 자체가 멀쩡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예전에 그 안하골절 관련돼 가지고 그 TV에서 네. 나왔는데 그 법의학자 분이 저거는 폭력에 의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충분히 저는 그냥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재명과 좀 가까운 사람들, 이재명이는 나는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지만 여러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이재명이는 감정적으로 전혀 뭐 동료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남의 죽음에 대해서 네. 심지어는 자기가 오래 데리고 있던 바로 밑에 있던 비서실장님 네.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고위 공무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공직자 할 때도 이재명이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서 많은 굳은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서에 보면은 가정이 풍비와 쌌났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렇게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서실장 장례식장도 안 가보냐 이런 이제 비판일까봐 거기는 일단 갔다 오려고 도장 찍으려고 7시간을 기다린 거죠. 안 들여보내주니까. 유족들이. 그래서 7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가놓고 10분 있다 싹 나와가지고 그게 저 같으면요 제 밑에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면 저는 진짜 3일을 새겠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데 10분 있다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이가 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측근을 자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다 말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명한테는 공을 세우는 게 불법을 저지르는 게 공을 세우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이화영도 만약에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면은 저는 유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자기가 방어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감옥에 있는 게 목숨 살린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어가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진실을 말하면 회유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화영 뭐 회유될 리가 없는데 그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뭐 회유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진실을 말해가지고 한 4차례 정도 그걸 갖다가 이제 조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털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화영이가 그걸 번복하겠습니까? 저는 이화영은 좀 겁이 많은 거 아닌가. 예, 세상에 미련도 많고 겁도 많고 그런 게 아니. 어쩌면 다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10년마저 저버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똥 같은 신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신자 나고 이런 것들이 또 무서울 수도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저쪽에서는 완전 적으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회유됐다. 그 회유된 인간으로 회색 인간 취급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화영이는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유동규 사장님은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사실은 활동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시점에 이건 아니다라고 결심하셨어요? 이건 아니다가 이게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의 어떤 그런 사고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왜 저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 그래도 정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변호사 가짜 변호사들 그 행실도 있고 그리고 그 나를 갖다가 도와준다 그래 놓고 실질로는 뭐냐면은 면회 한 번 오지도 않고 누굴 보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이라도 돌봐줘야 되는데 가족 하나 돌봐주는 게 없고 이제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책에도 제가 썼지만 유동규 사장님이 안 나오길 바라는 쪽이 어느 쪽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른 쪽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대 약간 살짝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 가서 제가 이제 김용부터 털어놨죠. 제들의 반응을 보려고. 이제 검찰이 인지도 못하는 거 당시에 그 사건을 이제 털어놓은 겁니다. 그게 저 증거 아니요 한 돈 그 6억 김용한테 전달한 거. 그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다 털어놨죠. 우리 유동규 사장이 진술한 거를 보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술의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냐, 구체성이 있냐 이런 걸 갖고 주로 보잖아요. 신뢰성을.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시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뭐 메모라도? 저는 안 합니다. 메모라는 걸 원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상도요. 나중에 메모 같은 거 남겨놨다가는 오히려 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자주 바꾸라. 그다음에 이재명도 그랬잖아요. 이재명도 핸드폰, 아이폰 쓰면 비밀번호 그래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정진상이나 뭐 그 이재명은 거의 이제 동격적인 인격을 갖추게 된 게 아닌가. 알겠어요. 저기 사장님 말씀 중에 그 대목이 좀 이렇게 그러네요. 그 조폭 영화를 보면 이제 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랫사람이 감옥을 대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두목의 지시에 따라서 상대방을 해치고 이제 감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조폭도 그런데. 그리고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은 뭐 한 계급 또 한 계단 올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만도 못한
조폭만도 못하죠. 이건 조폭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네. 믿고 간 사람한테 예. 뒤에서는 손절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하. 어느 정도 힘 생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뭐 이런저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걸 느꼈을 때 김용 사건이 이제 내가 이제 불고 난 예. 다음에 예. 그 후에 반응을 보고 네, 네. 내가 아니길 바랬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하. 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나한테 저랬다고? 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러고 난다면은 저는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그래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일을 할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정치 사회에 네. 어떤 있는 기존의 인물들보다 네. 새로운 인물이 가가지고 새바람을 좀 불어넣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을 따랐던 거고 이재명을 위해서 했던 건데 네. 네. 어차피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의 발전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재명은 이게 발전이 아니라 내가 해악을 키웠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일조했구나. 내가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책 안에 담은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뭐냐면 해야 되겠다. 예. 예.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최근에 법정에서 이재명과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저렇게 비루한 인간을 내가 따랐다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뭐 이야기하면요, 킥킥킥 웃고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요. 예. 이렇게 웃고요. 예. 그래서 가지고 판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웃으세요? 그런 진짜 비루한 사람. 그리고 얼굴도 못 보고요. 고개 탁 돌리고 있다가 조금 뭐 한가면은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루한 사람을 예. 정말 제가 주군으로 따랐다는 게 치욕스럽습니다. 두렵진 않으세요? 두렵다. 저는 하나님 외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죽음 앞에까지 서봤기 때문에 제가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외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어차피 잠시 살다 가는 건데. 이대로 가면 일단 이재명이가 다시 국회를 장악하고 네. 또 재판 지연 온갖 방법을 다해서 다 동원할 겁니다. 대선 나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나가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러면 또 진짜 이번 총선 같은 어이없는 결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네. 조직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범죄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예. 여론을 조장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들한테 포지티브한 여론을 조성하고 네. 그다음에 반대되는 말하는 사람한테는 네거티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네. 기자, 변호사, 정치인, 대변인 모두 이게 팀원이 돼가지고 네. 조직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거기 유튜버, 언론인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예.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작전을 세우고 네. 준비한 내용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우파 쪽에서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저런 짓까지 벌린 게 네. 완전히 이거는 상상하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서 이거는 드루킹보다 훨씬 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그 궁극적 목적은 이재명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텔레그램에. 우리가 조국은 못 살렸어도 이재명은 살려야 된다. 그 모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잠잠한 내용 이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큰일 났구나. 병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암인지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기에 발견했을 때 빨리 이게 병이 났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 어떤 병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병이 났는데 병이 났는지도 모른다면 작은 병이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좀 사정을 아시잖아요. 네. 이재명이 네. 세력도 이미 사조직화됐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매우 치밀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은요. 예.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요. 정말 치밀하다 못해 하다못해 그 하류 직원들 위장 취업까지 시켜가지고 예. 조작하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혔을 때 어떻게 검찰에 말할 것까지 알리바이까지 알리바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할 건지 당신 신분이 뭐냐 부터 해서 직업이 뭐냐 돈은 어디서 버느냐 이런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어떻게 대답할 건지 다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자면 간첩 보내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런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 의원 자체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네. 이런 조직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 상대방 민주당이 네거티브 이미지 만들고 우리 당에는 이제 포지티브한 이미지 만들자.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더라도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그 민주연구원 원장부터 해서 그냥 쫙 깔아가지고 이재명의 말하자면 증골 선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포진하니까 거기에 눈밖에 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바로 끝나는 거니까 거기는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자유파를 돌아보고 국민의힘을 돌아보면 참 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한탄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저 이재명의 저 정말 아주 악랄하고 또 아주 독한 저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저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또 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우리가 베네수엘라면서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예. 실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서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차베스 정권이 들어가나 다음에 급속하게 된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물가가 어저께 10,000원 하던 게 100만 원이 돼 있고 100만 원이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안 샀더니 다음날 되니까 1억이 돼 있고 그냥 하루 자고 나면 치솟는 게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인플레이션은 못 잡습니다.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저 주유소 넣을 때 기름값하고 계산할 때 기름값이 달라졌다니까.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 나라는 차라리 기름이라도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샌드유지만 어쨌든 그 중진류가 나옵니다. 중진류가 나오고 매장량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재명이가 정권 잡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해서 이 책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실체를 좀 정확하게 알자. 예, 알고 찍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알고 찍으십시오.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당신들의 댄스. 요 꼭두각시 인형이 지금까지는 유동규 사장이었고 정진상이나 김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국민 여러분이기도 하고 또 더 큰 그림에서는 이재명이가 이 꼭두각시고 그 뒤에 어떤 음흉한 세력이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유동규 사장의 책 꼭 한 권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자유파의 투쟁을 중단하면 안 되는가? 이것을 유동규 사장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유동규 사장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두려운 게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목숨 걸고 지금 이재명과 싸우고 계십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25만 원에 춤을 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5,000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때에 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해방 이후 선조들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그거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게 좌파들입니다.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유동규 사장님 그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